인간들이지. 예.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가 갔어요. 근데 저는 그 김건희 표정 혹시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무슨 살이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38kg 어쩌고 살이 하나도 네. 안 빠졌던데. 네. 예. 저는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이 양반들이 한국의 트럼프를 꿈꾸구나라는 느낌이었어요. 보수의 아이콘, 극우의 네. 아이콘. 예. 나는 돌아온다. 예. 이 생각을 확실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빨간 모자 쓰고. 네. 예. 빨간 모자 쓰면서 지지자들 만나고 악수하고 뭐 화이팅하고 하는 모습들이 예. 야 어디서 참 많이 봤다. 예. 쓸데없는 것들을. 그래서 나는 트럼프다. 돌아올 거야라고 아이들이 청년 학생들이 그때 외쳤던 구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미국 구호 마가 구호를 똑같이 네. 했던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그처럼 나는 보수의 아이콘이 돼서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도 그 환상에 빠져 있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표정에서는 그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불가능하죠. 예. 그 미국하고 완전히 다른 나라고. 예. 그런데 정말 이 윤석열은 상상 그 이상의 짓을 해왔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중임제는 아니지만 연임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연임? 트럼프 대통령처럼 예. 이번 6월 3일 날 대선에서는 출마를 못하지만 그 다음 대선은 출마할 수 있어요. 한국은. 아 그래요? 그렇죠. 아니 윤석열이 출마가 가능하다고요? 사면 복권 받는다는 전제 사면 아니었어요? 복권. 네. 예. 앞서 박선원 의원이 예, 이야기하셨던 예. 것처럼 사면을 전제로 한다면 그런 상상 이상의 걸 꿈꾸겠죠. 이 양반은 지금. 근데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지금 가능하지 현실적으로 않죠. 불가능한 일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끊임없이 저는 분탕질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 판에서도 본인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자신의 사면을 내걸고 여러 가지 고리를 걸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일정한 극우 세력들을 활용해서 자기를 사면시켜줄 사람 네. 그리고 판을 그렇게 끌어가려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저는 민주당이 그 지금 한 50일 정도 대선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이 판을 좀 끌고 가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워낙 전략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 전략은 당의 예. 지도부 또는 전략단에서 잘 고민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줍지 않게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중심. 네. 예. 대선이라는 큰 선거는 잔수가 통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네. 몇 차례 해보니까 예. 굵직굵직하게 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전략하시는 분들이 자잘한 수를 가지고 막 이렇게 판을 끌기보다는 네. 크게 큰 프레임을 유지시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내란 종식이다. 예. 내란 종식이라는 그 프레임을 끌고 가는 것, 예. 힘을 가지고 뚝심을 가지고 예. 뭐 괜히 다른 거 섞지 말고 예. 그런 게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건 대선도 대선이지만 이 내란 종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중앙일보 칼럼 제목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한덕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이 못 돌아오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제가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추대보다 윤석열 그 정지가 먼저다. 이제 이런 이제 이하경 칼럼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 이제 윤이 다시 설치는 상황이 마련될까봐 그걸 오히려 국민들께서 더 걱정을 하는데 이 대선보다 내란 종식이 우선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저는 드는데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비슷한 궤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라면 윤석열과 단절을 꾀할 겁니다. 그럴까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방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의 복귀, 내란 세력의 복귀를 꿈꾸는 거죠. 그리고 미래가 없죠. 가망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힘들이 서로 국민의힘 내에서 갈등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은 계속 자기 위주의 주도력을 행사하려고 네. 발목을 잡을 거고 그나마 생각이 있는 보수 세력이라면 단절하고 가자라고 할 겁니다. 네. 그 판을 잘 봐야 되는 건데 네. 중앙일보도 아마 그 지점에서 보수 언론이다 보니까 네. 정확하게 선을 그어라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뭐 저희 민주개혁 진보 세력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일관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된 흐름을 끌고 가는 게 대선 승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종식이라는 일관된 흐름을 이번 대선의 주요 아젠다로 끌고 가는 게 맞다. 근데 지금 보면 도처에 이제 내란 세력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이면 경찰, 그렇죠? 네.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는 지규현 재판부가 어떻게 저 재판을 하려고 비공개 재판을 고수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정상적인 선거 관리가 되겠나? 물론 선관위가 제대로 하겠지만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고. 결국은 저는 여론이라고 보거든요. 여론. 네. 검찰을 한번 보십시오. 검찰이 이번 내란 사건에서 얼마나 수사를 방해했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아직까지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 비하폰 압수수색 안 하고 있어요. 윤석열 비하폰 압수수색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가장 핵심적인 물증인데도 그 정도로 정상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내란이 벌어지고 나서 처음 김용현의 공소장을 누가 썼느냐? 검찰이 썼어요. 검찰이 썼죠. 그 공소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의 윤석열 검찰이 이 정도로 했단 말이야? 예. 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맞아요. 게 사실이었죠. 예. 그런데 그 기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역시 윤석열 검찰이야 이렇게 돌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건 내란 세력이 이 반란을 획책하면서 여론이 바뀌는 걸 보면서 검찰의 장난질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즉 12.3 비상계엄 직후와 시간이 흐르면서의 여론을 보면서 검찰이 줄타기를 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 교체에 여론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검찰이 나서서 윤석열, 김건희 작업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둘 다 구속시키고 할 거다. 자기 조직을 위해서. 근데 그렇지 않는다. 만약에 박빙으로 간다라고 하면 또 이자들이 눈치 보면서 줄타기를 할 겁니다. 양쪽에 다 다리를 대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끊임없이 깨어 있으시면서 감시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여론을 생각합니다. 주도해야 네. 그래야 정권 교체가 핵심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정권 교체거든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내란 종식의 핵심은 정권 교체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여론, 국민의 힘을 가지고 몰아붙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한덕수 총리가 유의미한 변수가 되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대선에서 중도를 움직일 핵심 변수가 되겠습니까?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저는 제2의 반기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덕수는 제2의 반기문이다. 반기문이에요. 그 사람 같이 해보셨잖아요. 해봤죠. 어떤 분이에요? 전형적인 공무원인데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께서 이 양반 대선 출마 못한 사람이야. 내 친구인데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그게 그런 생각에 동조를 했다가 최근에 이분이 욕심이 생겼구나. 욕심? 그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노욕이라 그러죠. 예. 출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 즉 상황이 만들어지면 아까 요즘 항상 유행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거야라고 생각이 들면 난가병. 난가병이 확실히 들은 것 같아요. 자기 거라고 생각되면 출마하겠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완규를 지명하는 그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를 지명할 한덕수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볼 때 평소에 한덕수라면. 그런데 이완규를 지명했단 말이에요. 이건 윤석열 인사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그럼 윤석열과 뭔가 이야기가 했겠죠. 뭔가 뭔가 있다. 그럼요. 안 그러고 이완규를 한덕수가 지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인질론 얘기하는 기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 30년 이상 공직자를 했고 총리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 양반은. 그러면 이완규를 지명한 이유가 뭐냐. 방금 말씀하신 인질론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대망론이 있는 거죠. 대망론. 윤석열과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저는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한덕수라는 카드를 대선 후보야 주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란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론 본인은 헌재 출석해서 뭐 이 그 국무회의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 윤석열 아바타인데 이 사람을 뽑겠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잘못하는 게 그 지점입니다. 한덕수가 만약에 대망론의 대자라도 생각이 있으면 윤과 단절을 해야죠. 비상계엄 직후에 한덕수가 보여줬던 이번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니다.
내가 말렸다. 네. 비상계엄 잘못됐다라는 스탠스를 계속 가졌어야죠. 그래야 중도가 반응할 겁니다. 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과 단절하고 새로운 보수를 재건하겠다라고 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덕수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한덕수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덕수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건 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이 제정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한덕수도 지금 제정신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중심 잡아야죠. 지금 내란을 저지른 세력에게 네. 반성하고 성찰하고 해야 되는 사람들하고 거기에 부안해동에서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모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어요. 일단 다 그럼요. 떠나서 이 사람은 지금 심판이에요. 그럼요. 예? 대선 관리를 상황 관리를 해야 되는 심판인데 심판 자격 내던지고 선수로 뛰겠다는 거고 만약에 한다면 이제 5월 3일이죠. 5월 3일 이전에 그러면 늦어도 이제 그 4월 말경에는 이제 사표를 내고 그 전에 민주당이 탄핵 시켜주면 땡큐고 탄핵 안 시켜주면 4월 말에 사표 내고 5월 2일 정도 금요일인데 그날 뭐 출마 선언하고 뛰면 된다. 중도가 나를 지지할 거다. 그렇죠. 기간이 짧으니까 네. 포장만 잘해가지고 예.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하고 예.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 사람들. 예. 그런데 국민들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를테면 뭐 내가 트럼프하고 직접 얘기했어. 뭐 CNN하고 인터뷰를 했어. 뭐 이런 것들이 특히 통상 전문가야. 트럼프 시대에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경제 문제인데 이재명 후보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이걸 가지고 판을 흔들 수 있다. 그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내가 미국은 내가 잘 알아. 아니 뭐 잘하는 사람이 지금 잘해 왔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예. 아니, 그 이전에 제가 예. 말씀드렸잖아요. 탄핵을 같이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내란의 동조가 지금 같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럼 네. 그걸 끊어내야 된다니까요. 윤석열하고 같이 안 해. 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 예.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못 해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양반의 시대 정신이나 철학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 이런 대화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예. 웃긴 거예요. 이게 맞아요. 말이 예. 안 되는 거고 예. 그냥 후 불면 후 날아간 사람이에요. 후 불면 후 날아갈 네. 사람이다. 한덕수는. 네, 제2의 방기문 딱 정리되네. 총장이 예. 예, 그때 막 유엔 총장 하다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왔잖아요. 예. 그러다가 인천공항에서 광화문까지 오다가 지하철 한번 잘못해가지고 에비앙 생수 그쵸, 들고 생수 들고 예. 예, 하다가 그냥 전철표 2만 원 이걸로 예, 끝났죠. 한 방에 예. 갔잖아요. 예. 같은 거예요. 예. 한덕수도. 한덕수도 그런 사람이다. 예, 예.